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함양군수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곽병익입니다. 민주주의의 꽃, 지역의 일꾼을 꼽는 6.1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이제 2주도 채 남지 않았죠. 특히 4년 전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에서 함양군은 무려 78%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적이 있지요. 앞으로 4년 동안 함양군을 이끌어갈 군수는 누가 될지 이번에도 유권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기대하면서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82조의 2항에 의하여 함양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실시됩니다. 후보자들의 자리와 답변 순서는 사전 합의를 통해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함양군수 후보자 토론회 후보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접 인사를 해주실 텐데요. 국민의힘 서춘수 후보입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직 국민만 믿고 다시 뛰겠습니다. 함양군수 후보 국민의힘 기호 2번 서춘수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다음은 무소속 진병영 후보입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정한 함양, 청렴한 함양, 저 진병영으로 바꾸면 확 바뀝니다. 기호 4번 무소속 진병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시고요. 자, 어제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는데 이번 토론회가 더욱 효과적인 전달 창구가 돼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그런 수단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후보들의 모두 발언 듣도록 하겠는데요. 후보들께서는 각 1분씩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무소속 진병영 후보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함양군민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는 우리 지역의 책임질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우리 군은 시내 상권이 침체되고 농업과 관광, 가공산업 등 무엇 하나 어렵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산업환경 속에서 퇴보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루하루가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번 임기 4년은 미래성장 기반을 구축을 위한 절체절명의 시간입니다. 지난 4년간 우리 군은 어땠습니까? 서 후보께서 이끌어오신 함양호는 순항하기는커녕 자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함양군을 제도약의 발판을 구축하겠다는 각오로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자, 다음 기호 2번 국민의힘 서춘수 후보 역시 1분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아름다운 우리 함양 고향은 중대한 역사적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선비의 고장, 이름이 한없이 부끄럽던 지난 4년 앞으로 돌아가느냐, 또 아니면 밝은 미래를 향해서 진일보하느냐는 선택입니다. 미래를 향해 우리 모든 국민들은 지난 4년간 부패청산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군정을 정상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성원과 지지에 힘입어 지역 발전의 기반을 닦아놓고 중도 하차 없이 선비의 고장, 자존심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패청산과 코로나 극복에 힘을 쏟다 보니 못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임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에 힘입어서 다시 힘을 내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서춘수와 함께 함양이 깨끗한 행복해집니다. 이번 서춘수입니다. 네, 두 분 모두 발언 잘 들었습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 시작에 앞서서 간단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후보들에게 같은 질문을 드리는 공통 질문과 후보들 간 토론으로 진행되는 상호 토론, 그리고 각 후보들의 함양에 대한 애정과 비전을 듣는 키워드 발표, 그리고 토론을 마무리 짓는 마무리 발언으로 구성이 됩니다. 모든 발언에는 제한 시간이 있고 상호 토론 발언 역시 총량제로 진행이 됩니다. 후보자들 앞에 있는 시계를 보시면서 시간 배분에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공공시설물 수요 증가에 따라 함양군은 2016년부터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조례안이 부결되면서 현재까지도 답보 상태인데요. 대봉산 휴양밸리를 비롯한 공공시설물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후보께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필요하다면 어떻게 추진하고 운영해야 할지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순서에 따라서 서춘수 후보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1분 30초입니다. 예,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지금 현재 우리 대봉산 휴양밸리는 우리 함양 관광의 축입니다. 그리고 지난 1월 달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발효되면서 어디까지나 안전이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은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 경영인이 운영하기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또한 대기업 위탁은 이익의 상당 부분이 해당 기업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단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영과 또 민간 위탁이 결합되는 그런 공단 설립이 필요합니다. 그 공단은 공익성과 전문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됨으로 해서 함양의 모든 청년들이 취업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우리 행정과 또 민간들이 결합해서 하는 그런 공단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설관리공단은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의 관계가 너무나 의견 차이가 많기 때문에 지금 중단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앞으로 우리 함양은 꼭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서춘수 후보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진병영 후보 역시 1분 30초의 시간입니다. 네, 시설공단을 설립할 경우 모든 운영비는 자체 수익과 군비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의 여건을 감안하면 자칫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밀어붙이기식 시설공단 설립보다는 각 시설의 콘텐츠와 운영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활용도를 높이는 군 직영과 전문기업 위탁을 병행하는 탄력적인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9개 시설 중 법적으로 민간 위탁이 일정 기간 제한되어 있는 2개 시설은 당분간 군 직영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7개 시설물은 대기업 또는 전문기업에 일괄 위탁 운영해야 합니다. 대봉산 자연환경의 가치를 잘 부각시킨다면 얼마든지 역량 있는 전문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휴양밸리에 부속된 약 179만 평의 천년林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산악특구나 투자 유치지구를 선정받는다면 법적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함양의 지리산 산악 리조트 시설을 민간 유치로 이끌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세계적인 지리산 알프스 관광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함양군 최대 현안이죠. 유권자들께서 귀 기울여서 듣고 계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함양 이커머스 전략산업 물류단지 조성 산업이 국토교통부의 투자 선도지구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함양군은 국내 대표 이커머스 기업 중에 하나인 쿠팡과 함양 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함양군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기대 효과가 함양 군민의 피부로 와닿기 위해서 어떤 방안들이 필요할지 후보들의 지혜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진병영 후보께서 답해 주시죠.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네, 먼저 쿠팡은 가장 큰 효과는 고용 창출이라고 봅니다. 우려되는 것은 사업 추진이 너무 늦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 착공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선 추진 중인
함양 울산간 고속도로와 IC 주변 이점을 살려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농특산물, 유통체험시설, 관광, 휴양 등의 지원과 가치를 한 곳에 집약한 건강 힐링파크를 조성하여 융복합 시너지를 창출하고 함양의 성장 잠재력을 미래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랜드마크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고속도로 이용객이 휴게소에서 비싼 음식보다는 저렴하고 질 좋은 함양의 농식품 쇼핑을 즐기는 문화, 즉 교통 인프라 마케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양군의 풍부한 산지 자원을 토대로 산림 항로화 식품 특화단지를 조성하여 전국 유명 건강식품 가공기업과 유통기업을 유치하여 함양군이 건강식품의 세계 중심이 되도록 육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힐링을 지나 항로화 산업의 메카로, 웰리스 관광의 메카로 함양이 발돋움하기를 기대합니다. 네, 서춘수 후보에게도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 동일하게 1분 30초입니다. 예, 우리 함양은 다 아시다시피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입니다. 이로 인해서 대기업인 쿠팡 물류센터가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며칠 전에 토지를 매매하고 아마 7월 중에 착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은 내년 2023년도에 준공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쿠팡 물류센터가 들어옴으로 해서 여기에는 300명의 고용 창출이 되고 또 지게차가 80대 정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서부 경남의 또 대전 이남의 요충지로서 6대 광역시를 커버하는 그런 물류센터가 되겠습니다. 이게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지역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또 그와 영접한 지역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투자 선도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2026년까지 정도 되면은 많은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서 명실공히 우리 함양은 물류의 중심지로서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거듭남으로 해서 종업원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창출되면 거기에 따라서 그들이 기거할 수 있는 아파트 준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우리 함양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역이 잘 발전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상호 토론 시간입니다. 먼저 각 후보의 주요 공약에 대해서 듣고 상호 토론으로 이어가는 그런 시간인데요. 먼저 서춘수 후보부터 자신의 공약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시간은 2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첫 번째 공약은 인구 5만의 함양을 만들어 지역 소멸을 극복하는 사항입니다. LH 주택개발 리처사업 추진 정책으로 인구 소멸을 극복을 하고, 두 번째는 기후변화에 따른 신소득 작물을 육성을 하고, 또 농가소득 1억 원을 살맛나는 농촌을 건설하기 위해서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 설치와 최저 생산비 지급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쿠팡 물류센터 유치를 중심으로 물류단지를 조성해서 융복합 최첨단 스마트 단지 조성 등을 통해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진교육 시스템을 도입하고 스마트 청년 타운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창작 예술촌을 조성해서 함양문화재단 설립과 축제 활성화 등 지역문화 예술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또한 75세 이상의 모욕비 지원과 또 농어촌 버스 무료 이용, 대상포진 접종 무료 등과 대학병원과 연계된 서비스를 해서 행복한 노년이 되도록 어르신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어린이 드림센터 건립과 그리고 우리 아이들 출생을 위해서 공공산후조리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건립해서 거늘진 곳이 없는 복지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남부 내륙 철도인 대전 진주간 KTX 함양 역사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이 내륙철도를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신개념
복합 문화 힐링 리조트 조성을 통해서 새로운 관광자원 발굴과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서 관광 수익을 전 국민이 공유 재정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서춘수 후보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진병영 후보의 공약을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 동일하게 2분입니다. 네, 저희 공약은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한 인기 위주의 공약이 아니라 현재 처해진 함양군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100년의 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현실적인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저 진병영은 대한민국 1등 지자체를 만들겠다는 굳은 신념으로 8대 핵심 공약과 6개 분야 세부 공약 45가지를 선정했습니다. 8대 핵심 공약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부터 청렴해야 함양군이 변할 수 있으므로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제1의 핵심 공약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찾아가는 희망찬 청년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이 청년 창업 등을 지원하는 청년꿈 제작소 건립을 두 번째 핵심 공약으로 채택했습니다. 함양 군민의 오랜 수건 사업이기도 한 학생 복합도서관 건립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신개념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노인복지과를 신설하고 65세 이상이면 군대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브라보 택시를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함양을 만들기 위해 양육수당을 생후 36개월까지 매월 20만 원씩 지급하고 중학생 월 5만 원, 고등학생 월 10만 원의 청소년 수당을 지원해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드리겠습니다. 또 농업인들의 일손 부족과 영농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계절 근로자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위탁영농 활성화를 펼치겠습니다. 특히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수기업 유치 전담 TF팀을 운영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일반 행정과 경제, 농업 분야, 복지, 문화관광 분야 등 세부 공약이 있습니다. 네, 두 후보의 주요 정책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는 그 공약을 상호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상호 토론에는 발언 총량제가 적용됩니다. 질문이든 답변이든 후보가 말하는 시간이 각각 계산되는데요. 한 후보가 발언하는 도중에 겹치게 발언하면 흔히들 말하는 끼어들기를 하게 되면 자신의 발언 시간이 줄어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물론 제가 토론에 개입할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후보들 간 남은 시간이 너무 편중된다라고 생각이 되면 관여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허위 사실이나 비방은 삼가해 주실 걸로 믿겠습니다. 자, 후보들께 각 5분의 시간이 있습니다. 상호 토론은 서춘수 후보의 발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진병영 후보님의 8대 공약과 세부 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절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이것은 지금 현재 제가 재임 시에 키르기스탄과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학생 복합도서관 건립은 제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복합문화도서관 그리고 어린이 드림센터와 중복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기업 유치 TF팀 설치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군 조직에 보면은 일자리 창출팀이 있고 기업 유치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부 사항에 와서 보면은 이 중요 사업 시행 전 주민 의견을 100% 반영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고, 또한 가축 경매 방역센터 및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 이 사항도 지금 현재 축협과 우리 군이 협의를 해서 아마 7월에 착공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 특산물 일면 일축제 개발은 제 전임 군수가 이것을 시행하다가 불합리해서 아마 폐기를 하고 제가 2개 내지 3개를 지금 육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웃 어르신 돌봄 사업 실시는 저도 재임 시에 이웃 어른과 아이들을
24시간 돌보는 그런 것도 지금 시행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보면은 제가 쭉 검토를 해보니까 현재 중복되는 사항이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이 내용을 보면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항들이 포장만 바꾸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위탁 영농 활성화 사업도 있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이 청렴도 1등급 달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제가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중복이 된다, 또 지금 현재 다른 것을 군청에서 하고 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본인께서 이러한 공약을 개발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현재 또 우리 군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내용은 모르고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학생도서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0대 도의원을 할 때 3년간을 다니면서 함양군의 경상남도 교육청과 함양군 학생도서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국비 60억과 경상남도 교육청 60억, 함양군에서 대응 투자, 영유아 부분에 대해서 30억을 해서 150억으로 짓고자 노력했었습니다. 물론 전임 군수님께서 대응 투자 30억을 하겠다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임기 동안 확보가 되지 못하고 2019년도 함양교육지원청으로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120억의 학생도서관 예산이 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춘수 후보님께서 대응 투자 30억에 대해서 확답을 주지 않아서 반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속적으로 학생도서관을 요구했던 이유는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학생도서관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함양군의 운영 부담을 줄이고 우리 아이들이 경상남도 교육 정책에 동등한 교육 도서관 운영에 대한 혜택을 수혜를 보게 하고자 계속 학생도서관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절 근로자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계절 근로자 지원센터는 단독 우리 함양군만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4년간 준비하면서 인근 장수군, 남원군, 산청군, 거창군과도 많은 농업인들과 협의를 했었습니다. 물론 외국인 근로자도 있지만 우리 내국인 근로자들을 지원센터에서 관리하면서 5개 군이 농업 집약적인 인력 집약적인 시기가 영농 시기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서로 윈윈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된다면 노동자들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우리 농업인들은 손쉽게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질문하신 것 중에 스마트 축산 종합방역센터는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7년도에 함양군의 종합방역센터 예산을 제가 도의원 때 갖다 줬지만 아직까지 설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시장 계획도 만들어 놨었는데 4년 동안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다시 선거 때 와서 하신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선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나면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청렴도 1등급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도라는 것은 함양 군민들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 내부와 외부 모두가 저는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맑다고 확신합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그 사항에 대해서 조금 전에 학생 도서관에 대해서는 학생 도서관에 60에 온 사항은 저는 듣지를 못했고 그 사항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한 교육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축산단 경매시장과 방역센터는 제가 취임하고 나서 부지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 돈을 축협에서 반납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당해년 또 쓰지 못하면은 거의 반납되는 것이 사실이고, 또 그 부지가 해결 안 된 것은 어디가나 축산인과 축협과의 합의에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다시 묻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청렴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청렴도가 지금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조사 방법이 잘못됐다는 보도를 봤습니까? 그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변경해서 하겠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 자치단체의 장이 구속이 되고 비리가 있는데도 이 청렴도는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그걸 찾아내서 골프 것을 찾아내서 처벌하면은 감정을 받아가지고 청렴도가 내려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 때문에 우리 함량이 어느 정도 내려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재를 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우리 함량의 주민과 공무원과 모든 삼위일체가 돼서 올라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서춘수 후보님은 시간을 다 쓰셨습니다. 진병용 후보 1분 50초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축산인들은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우시장과 종합방역센터 근처 창고들을 한 군데 모아서 도시계획 결정고시를 하기 위해서 2017년도, 18년도에 준비를 했던 걸 다 알 겁니다. 거기가 왜 선정이 되지 않고 부결이 됐는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축산인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또한 지금 청렴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전국에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잘못 평가되었다는 겁니까? 잘 평가 나온 지방자치단체는 무엇이며, 또한 조금 전에 서춘수 후보께서 모두 발언에서도 적폐청산이라 하시는데, 함량군의 적폐가 무엇이었는지, 함량군의 적폐가 무엇이었기에 4년 동안 적폐청산으로 계속 감사원 감사를 받았어야 하는지를 한번 알고 싶은데 답변 시간이 없어서 듣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함량군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 자기 본분의 역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는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입니다. 책임은 군수가 져야 합니다. 일은 공무원이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위에서부터 지시만 받고 일을 한다면 누가 자기 역량을 펼치겠습니까? 일 잘하고 열심히 한 직원이 승진할 수 있고 대우받는 그런 공정한 함량군 공무원 체계가 된다면 우리 능력 있는 700여 공무원이 얼마든지 함량군을 혁신할 수 있다고 저는 감히 단언합니다. 네, 첫 번째 상호 토론 아주 두 후보 간의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함양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함양군수 후보자 토론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열기를 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후보들의 재치 그리고 함양에 대한 애정을 엿볼 수 있는 키워드 발표 시간 가지겠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문장 안에 들어갈 키워드를 넣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인데요. 제시 문장은 나에게 함양 군수란 네모이다라는 겁니다. 자, 각 후보에게 함양 군수란 무엇이고 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양 군수로 처음 출마를 결심했던 그 시간을 떠올리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진병영 후보부터 발표해 주시죠. 1분입니다. 나에게 군수란 글로벌 비즈니스맨입니다. 모든 것이 침체되어 있는 우리 함량을 살리려면 군수가 정치인이 아니라 발로 뛰는 비즈니스맨이 되어야 합니다. 미래 먹거리 산업은 건강 힐링이기 때문에 우리 함량의 청정자연과 교통 인프라는 미래를 선도하는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차별화된 성장 잠재력을 세계적인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비즈니스맨이 되어야 합니다. 관광도, 식품산업도, 농특산품도,
기업 유치도 세계 시장을 타켓으로 해야 합니다. 농업의 경쟁력은 유통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 확보와 투자 유치를 꼭 성공시켜야 함량의 미래가 있습니다. 군수는 깊은 안목으로 전 세계 시장을 함께 더불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글로벌 비즈니스맨이 되어야 발로 뛰는 군수가 되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서춘수 후보, 나에게 함양 군수란 무엇이다? 발언 시간 1분입니다. 나에게 함양 군수란 1000개다. 숫자 1000개입니다. 우리 함양은 이제 대기업인 쿠팡물류센터가 유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투자선도지구에 기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금년 5월 말에 준공 예정인 세아 FS 식품가공공장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류 기업들이 다 들어옴으로 해서 1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긴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함양군은 그야말로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경제가 활성되고 또 그로 인해서 소득이 창출되는 부자 되는 함양이 되기 위해서 나는 우리 함양의 군수란 1000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우리 함양의 인구 증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누구보다 함양군을 생각하는 두 후보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상호 토론 시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상호 토론은 자유 토론입니다. 현안, 정책, 도덕성 검증, 함양군수로서 조건에 대해서 서로 검증하는 시간인데요. 역시 발언 총량제가 적용된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후보당 8분의 시간을 가지고 상대 후보와 자유롭게 토론을 하게 됩니다. 질문, 답변 모두 시간이 각각 계산되고요. 상대 후보의 발언 중에 끼어들면 자신의 발언 시간이 줄어든다. 겹치게 발언하면 손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역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이나 비방은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또 발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면 제가 살짝 경고를 드릴 거고요. 그래도 발언을 이어가면 마이크는 꺼진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진병영 후보께서 먼저 시작하시죠. 네, 우리 서춘수 후보님께서는 지난 4년 전에 우리 함양 군민들께 약속을 하신 게 있습니다. 한 번만 하는 단임을 하겠다고 TV 토론회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의회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천금같이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 계약을 국민과의 계약을 깨고 다시 출마한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서 후보님께서 퇴직 후 함양에서 선거에 출마하시면서부터 10수년간 함께 선거를 도운 분이 도의원 1년 하시면서 장의 양식장 지원을 받아 물론 의무기간을 지나고 매각하고 지금 건설업을 하시면서 1년 반 동안 다른 업체들은 한두 건도 수의계약을 못하는데 어찌 이 업체는 40여 건의 공사를 수의계약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에 보도된 경천동지알 사건이 무엇인지 아는 사실이 있으면 밝혀줄 용의가 있으신지 저는 자칫 오해가 있을 것 같아 그 다음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저와는 무관하다고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인터넷 매체에서 또다시 채용 관련 사건이 발생했다 후속 보도가 있었습니다. 청원경찰이라는 얘기까지 소문이 파다합니다. 여기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4년 전 제가 단임 약속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 국민의힘 함양군수 후보 군민 경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 압도적인 지지와
할 일이 많은 서춘수가 다시 연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요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에 힘입어서 제가 다시 출마를 결심하고 지난번 국민의힘 군민 경선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여러분의 부름을 받고 이제 다시 국민만 믿고 다시 뛰겠다는 결심으로 이번 재선에 임해서 못다한 일, 앞으로 해야 할 일 다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직 후 자라양식장을 한 저 척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척근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자라양식장을 매각했던 것은 아마 보조금을 주면은 일정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은 매각이나 그런 걸 할 수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매각한 걸로 알고 있고, 또한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 공약에서 수의계약 상한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한 이후에 전임과 쭉 비교를 해보면은 어느 정도 평준화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익거래 수의계약은 제도적으로 누가 하느냐? 읍면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읍면장들이 하기 때문에 또 제가 책임을 안 진다는 것이 아니고 이 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제가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40여 건 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이것은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나, 통계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천 동지, 정말 하늘과 땅이 놀랄 일이다. 밝힐 의향이 없느냐. 저는 이야기를 처음 듣고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이야기를 할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보도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팩트에서 할 경우도 있겠지만은 의혹을 가지고 이야기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건설공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나 경청 동지할 사건에 대해서 언론사가 잘못이었다면 법적 대응을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제가 가서 내용을 확실히 검토한 후에 밝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공약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인구 5만을 달성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서춘수 후보님 임기 4년 동안 우리 함양 군민이 약 2천여 명 줄었습니다. 4년 동안 2천여 명이 줄었는데 4년 동안 12,000여 명을 더 늘린다는 것은 우리 현재 함양 군민의 3분의 1을 더 늘린다는 것입니다. 그 인구가 실현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또한 역대 군수님께서 한국하이바를 유치하면서 인구 5만을 만들겠다고 하셨지만 함양군은 인구가 계속 줄었습니다. 이런 공약이 과연 지켜질 수 있는 공약이신지, 어떤 계산으로 하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전국 농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의 군수들이 또 시장들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함양은 물류센터가 들어서고 대기업인 쿠팡이 들어오고 현재 5월 말 준공인 세아 FS 식품 공장이 가동이 되고, 그리고 국토부로부터 지정받은 투자 선도지구가 되면은 많은 일자리가 창출함으로 해서 인구가 불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인구의 개념을 정주인구, 주민등록인구의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인구라고 하는 것은 유동인구도 있고 관계인구도 있습니다. 유동인구는 우리 함양에 뭔가 볼거리가 있고 관광이라든지 일거리 있으면 출퇴근도 많이 하고
그러므로 해서 지역 경제가 늘어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기업이 들어오고 근로자가 있음으로 해서 주택 건설이 되면은 복합적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구 5만의 것은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고, 또한 앞으로 울산 함양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여러 가지 물류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또한 우리 함양에서 움직이고 있는 농촌 유토피아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하초등학교, 유림초등학교, 작은학교 살리기 위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희중학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단편적으로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서서히 그런 기반을 마련함으로 해서 인구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얘기하는 인구는 함양의 정주 인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기 이전 저희 함양을 방문하는 방문객이 연간 300만이 넘습니다. 지금 유동인구를 우리 인구에 비교하신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순수한 함양에서 거주를 하는 인구 4만 회복 정말 힘듭니다. 1년에 줄어드는 인구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연간 자연 소멸 인구가 500여 명이 됩니다. 거기에 어떤 인구로 채워갈 것인지 2021년 함양군의 출생아가 99명입니다. 지금 그런 이루지 못할 공약으로 국민을 해독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 함양 청년기획단에서 토론회를 할 때 말씀하셨던 함양중학교 앞 회전교차로와 도로 확장 사업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회전교차로가 차량을 위한 시설인지 사람을 위한 시설인지, 또 한 가지 학교와 학교 사이 도로를 확장해서 넓혀야 학생들의 학습권이 좋아지는지 아니면 좁아야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함양중학교 앞 회전 로타리는 교통과 사람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우리가 공무원들이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교통관리공단 전문기관에 다 의뢰를 해서 가능하다 이래서 한 것이고, 잘 아시겠지만은 함양중학교 앞에 도로가 2차선입니다. 출퇴근 시간 되면은 많이 밀립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일부 구간만 인도가 있고 일부 구간에 인도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학생들이 다니기가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분 가서 실측을 하고 또 현지 알아보고 이래서 3차선으로 해야 되겠다. 출근 시간에는 가변 촬영을 해서 출근 시간에는 이쪽을 다니고 퇴근 시간은 이쪽을 다니는 그런 가변 차선을 해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나 이렇게 물었지만은 보상 문제 때문에 지금 사업이 진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 문제도 거의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업은 주민 100% 반영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 100% 반영을 가능하겠습니까? 100% 공청회를 네? 한다고 했습니다. 반영을 의견을 묻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는 게 아니고. 공청회는 네. 거기에는 다 의견이 다릅니다.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로타리는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학상 회전교차로는 차량을 위한 시설이지 보행자를 위한 시설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회전교차로를 한다는 것은 지금 서춘수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퇴근 시간에 차량의 이 출퇴근은 원활할 수 있겠지만 학교를 등하교하는 도보로 다니는 학생들은 엄청난 위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학교 앞 회전교차로를 하는 것은 우리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을 위한 게 아니고 출퇴근을 위한 차량의 흐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또한 대해서는 우리 학생의 안전도 충분히 고려해서 설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전교차로에 다른 시설이 없는데 어떻게 안전을 보장받을 수 건널목도 있습니까? 있고 또 여러 가지 속도 제한도 있고. 회전교차로에 건널목을 설치해서 신호등을 하면 신호등과 건널목이라고 회전교차로 시도에 무슨 있는 차이가 건널목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된 됩니다. 생각입니다. 도시계획에서 도시공학에서 한번 보십시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또한 위성초등학교와 함양중학교, 제일고등학교가 밀접해 있는 학교와 학교 사이를 학교 부지를 편입해서 도로를 확장한다. 거기에서 학습하는 학생들의 학습권은 누가 보장을 해줍니까? 그 편입 부지는 충분히 한 차선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학생들이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습권입니다. 학교 주변에 차량이 많을수록 소음도 많을 것이고 매연도 많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학습권을 그에 위해받는 대해서는 것이라는 속도 얘기입니다. 제한을 하면 됩니다. 속도 제한을 두고 하기 때문에 우리 학교 옆에는 자, 스쿨존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토론에서 우리 서춘수 후보님께서 탄소 재료 함량을 만들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과연 학교 주변에 매연을 내는 차량이 많이 다니는 게 학생들에게 좋겠습니까? 차량을 우회해서 다른 도로 출퇴근 도로를 만드는 게 더 유리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저는 그렇게 사항은 생각합니다. 사항에 따라서 규제도 할 수 있고 거기에는 또 매연을 많이 품는 차량은 못 다니게 하는 규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로를 개설하면 사용하고자 해서 내는 겁니다. 많은 재원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그 도로를 사용하기 위해서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도로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피해를 줘. 우리 미래 세대에게 공부하는 데 위해를 주는 시설을 왜 꼭 학교 밀집 지역으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하는 게 학습권이 아니고 그 위치를 한번 보시면은 학습권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할 수 저도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공부했습니다. 제 말씀도 한번 들어주십시오. 지금 뒤에 우리가 행복주택이든 웰가든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많은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교통이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 도로를 저는 외곽으로 도로를 유도해서 내야 되지 학교와 학교 사이로 도로를 낸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반론은 누구에게 물어봐도 맞을 겁니다. 또한 학교 뒤에 아파트 단지는 허가를 누가 해줬습니까? 그렇게 허가 준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뒤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도로 확장이 바로 주차장입니다. 저는 분명히 함양읍에 노외 주차장도 만들 것입니다. 지금 구시가지에 옛날 법에 따라 주차를 하지 못하는 주택들이 자기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노외 주차장을 만드시고 노상 주차를 단속해야 합니다. 지금 도로를 개설하면 주차장이 된다고 도로를 안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노외 주차장도 병행해서 추진하는데 차량의 증가와 주차장의 증가는 좀 속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다시 제안합니다. 우리 뒷 차량들 통행은 지곡 가는 길로 우회해서 내주는 게 타당하고 학생들의 학교 밀집 지역은 학습권을 보호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진병혜 후보 발언 시간 다 쓰셨고요. 40초의 시간이 서춘수 후보께 남아 있습니다. 진행해 주시죠. 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학교 앞 도로와 또 회전 로타리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토론을 해왔고 또 교통관리공단이나 여러 기관과 같이 해왔습니다. 이것은 지금 보상이 늦어져서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한 그게 로타리가 댐을 해서 함양 시내에서 지곡으로 가는 그 길은 원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군수라는 사람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학습권을 침해하면서 그렇게 할 군수가 누가 있겠습니까? 네, 두 분 상호 토론 아주 팽팽하게 잘 진행됐습니다. 상호 토론 내용 중에 그 함양군 인구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자, 2019년 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함양군 인구는 39,945명으로 인구 4만 선이 무너졌었죠. 2022년 4월 함양군 인구는 약 3만 8천 명,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지역의 생존과도 직결된 인구 감소 현상, 대책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함양군의 인구 감소 현상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지역의 특성화된 자원을 활용한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인구 증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춘수 후보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고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인구 감소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국가적으로도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말 중소도시 함양군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또 인구 증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인구의 감소 부분은 자연 감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연 감소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항상 출생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사망하는 거의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단시간에 메꾸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 유치를, 대기업 유치를 해서 많은 사람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정책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특히 투자선도지구 또 귀농귀촌 권장을 해서 많이 들어오게 만들고, 또 출산아동 이 사람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출산 수당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인들이 장수를 하셔야 됩니다. 장수를 하는 그렇게만이 우리가 또 인구를 늘려가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진병영 후보에게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네,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농어촌 지역은 지역 소멸 위기를 위협하는 인구 문제가 사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군 또한 지난 4년간 인구 2천여 명이 줄었습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트랙을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함양에서 태어난 젊은 친구들이 함양에서 터를 잡고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놓고 함양에서 살아야만 함양이 어린이집부터 경로당까지 다양한 계층이 함께할 수 있는 건전한 함양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우량 중견기업 유치입니다. 우량 중견기업을 유치해서 조기에 회사가 활성화되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함양의 젊은이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귀농귀촌입니다. 베이비부모 세대들이 귀향을 하고자 할 때 함양을 제1번지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 정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펼쳐진 귀농귀촌 정책은 매년 12억씩을 사용했지만 우리 함양군은 유입보다 유출 인구가 많은 현실입니다.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아보겠습니다. 네, 인구 감소 문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니만큼 또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함양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함양군수 후보자 토론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두 후보가 그동안 준비한 공약, 다짐 이 자리에서 많이 쏟아부어 주셨는데요. 끝으로 토론을 정리할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마무리 30초씩 정하겠습니다. 자, 서춘수 후보 30초간 발언 듣겠습니다. 예, 그동안 시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대기업인 쿠팡물류센터를 유치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다음 4년 동안 우리 함양을 물류 중심의 강소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군정의 연속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단체장이 바뀌면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저는 이번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국민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재선을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진병영 후보 30초간 마무리해 주시죠. 사랑하는 함양 군민 여러분,
그리고 TV를 통해 지켜보고 계시는 재외 향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렴도 항상 대책을 비롯한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되었던 다양한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진백령은 국민 여러분께 여러 차례 약속한 것처럼 일부 기득권층만이 잘 먹고 잘 사는 함량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함량을 꼭 만들겠습니다. 저의 이런 꿈을 실현해 주세요. 네, 두 분 후보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선거는 지역 주민의 이 터전을 함께 이끌어갈 대표 일꾼을 뽑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시청자 여러분이 한 표를 행사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함양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함양군수 후보자 토론회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토론회는 5월 21일 내일이죠. 토요일 낮 12시 20분부터 1시간 동안 부산 북구청장 후보자 토론회가 진행됩니다. 이 역시 많은 시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